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69만 165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4만 6349명, 완치 154만 7092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5,000명 수준에서 크게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전염력이 높은 인도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카르타에서 2건이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발리에서 사망한 외국인에게서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고위험군 변종 바이러스인 영국발 인도발, 남아공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변종 바이러스들은 전파율이 매우 높거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보건부 장관은 고위험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인도에서는 해당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사례가 한 달 만에 7배 폭증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지난 부활절에 우려했던 감염 폭증은 없었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보건 규정을 철저히 지켜준다면 고위험군 변종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유입이 확인된 세 종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은 영국발비 117, 인도발비 1617, 남아공발비 1351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해당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전염력이 최대 70% 더 강력하며 사망 위험이 30% 더 높은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종 바이러스의 경우 아직까지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인도의 폭발적인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많이 전파될수록 변이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악순환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상황은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할 수준까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아공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이유는 해당 바이러스는 개발된 백신의 효능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즉, 남아공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폭발적인 감염을 보일 경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에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예방접종이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의 감염 경로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변종 바이러스 명칭의 숫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B1617의 경우 617번째 유전자의 변형이 가해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백신 접종 가속화 및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2021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9%에서 7.8%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치는 1분기 마이너스 0.7%에 비해 대폭 증가한 예상치입니다. 또한 경제조정부 장관은 경제 약화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자국의 기업을 활성화하는 로컬 밸류체인 개선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로컬 밸류체인 개선 사업은 야자유, 고무화학공업, 알루미늄 산업, 전자제품, 신발 산업 등 일부 전략물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의 중요 요소인 국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 가속화와 관련해 현재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 위험이 높은 지역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70%가 자바와 발리 지역에 나머지 30%는 그 외 지역에 보급되었고 지난 2달 동안 1,000만 명에게 접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도네시아 실업자 수가 여전히 876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실업자 수도 높았지만 2020년과 2021년의 2월을 비교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실업자 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의 실업자 수는 693만 명이었고 2021년 2월의 실업자 수는 8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3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장 실업자 수가 많았을 때는 작년 8월이었으며 이때는 977만 명이 실업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는 100만 명가량이 직업을 구해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실업자 수는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코로나 실업과는 별도로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전 범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약 2,9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 영향을 경험하였으며 현재는 1,9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이번 통계로 코로나 대유행과 무관하게 근무한 노동자 수는 40.38%이며 나머지 59.62%의 노동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제비둥지를 총 1,316톤 수출하여 16조 루피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톤당 121억 루피아이며
1kg당 약 1200만 루피아의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제비둥지의 최대 수입국은 홍콩이었으며 그 다음은 중국이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무역부와 농무부는 제비둥지 농가에 적극적인 생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제비둥지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 세계가 소비하는 제비둥지 중 80%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역부 장관은 제비둥지를 수입하는 국가 간 소득 차이가 크다고 발표하였는데 홍콩의 경우 1kg당 88달러이고 중국의 경우 1kg당 1,500달러로 약 17배의 소득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량이 홍콩으로 수출되었고 중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10% 미만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무역부는 농무부와 함께 수출 매뉴얼을 계획하여 농민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약속했으며 농민들에게 수출의 과정을 배울 수 있게 하여 보다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제비둥지로 알려진 식재료는 실제로는 제비가 아닌 칼새의 둥주로 벌새와 사촌지간입니다. 칼새는 동남아 해안에 서식하며 주로 해조류 조각들을 모아 침을 섞어 둥지를 만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오는 6월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공장을 착공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98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우선 1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 관련 투자 협약을 체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이 많은 곳으로 추정 매장량은 2,100만 톤으로 이는 전 세계 매장량의 20%가 넘는 수준이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영기업 중에는 니켈 광산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고 수급이 불안정한 코발트와 비교해 니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니켈 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니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인 배터리를 연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네시아 공장이 완공되면 현지에서 니켈을 조달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시티은행이 2020년 연간 보고서를 통해 2019년에 비해 13%가 감소하였지만 2.99조 루피아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티은행 CEO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확실성 속에서 회사의 유동자산을 지키기 위해 자본 적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발표한 대차대조표는 시티은행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충족 가능한 서비스를 지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시티은행은 2020년에 예금을 8% 증가시켰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대출 비율을 전년 2.4%에서 1.6%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자본 비율도 28.3%로 전년 26.7%에서 1.6%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제결제은행은 자기자본 비율 8% 미만의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간주하여 유가증권 발행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회사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모바일 앱 플랫폼의 도움도 컸음을 시사하였습니다. 해당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각종 서비스 및 상품들을 쉽게 거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 시티은행에서 제공된 전체 서비스 비율 중 지정 방문을 통한 서비스는 5%대 미만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주 보고르 신도시에 위치한 이온몰 센툴시티는 해당 지역 개발사인 센툴시티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총 1조 9천억 루피아에 매입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온몰 센툴시티는 일본 이온몰의 인도네시아 사무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오픈했으며 지금까지는 센툴시티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온몰 인도네시아 사장은 토지와 건물의 매입으로 기존 리스 계약을 해소하고 자사운영으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몰의 운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온몰 센툴시티는 오픈 당시 입주 점포 수는 약 110개점으로 입주율이 40% 정도였으나 이달 말에는 약 60%까지 상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온몰은 남부 자카르타와 버카시에도 신규 점포 오픈을 준비 중이며 오픈은 각각 연내와 2023년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